김 집사는 퇴근 후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 불은 거실만 켰다. 천장 조명이 켜질 때 나는 짧은 소리가 방 안에 퍼졌다. 외투를 벗어 의자 뒤에 걸고 주머니에 있던 것들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지갑, 열쇠, 휴대폰.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꺼졌다. 알림은 없었다. 그는 탁자 옆 의자를 끌어당겼다.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잠깐 났다. 의자에 앉자마자 손은 자연스럽게 휴대폰으로 갔다. 은행 앱 아이콘을 눌렀다. 비밀번호 6자리를 눌렀다. 화면이 바뀌는 동안 그는 화면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잔액이 보였다. 숫자는 어제와 같았다. 김 집사는 화면을 위아래로 한 번 더 움직였다. 다른 계좌를 눌렀다. 여기도 숫자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다. 종이, 메모장과 볼펜이 들어 있었다. 메모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고 볼펜 뚜껑을 열었다. 딱 소리가 났다. 첫 줄에 날짜를 적었다. 오늘 날짜였다. 그 아래에 월세, 관리비, 보험료, 카드값을 적었다. 각 항목 옆에 숫자를 적고 합계를 계산했다. 계산이 끝나면 볼펜 끝으로 종이를 한 번 눌렀다. 김 집사는 고개를 들었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다. 초침이 숫자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다. 그는 시계를 한 번 보고 다시 종이를 내려다봤다. 메모장 가장 아래에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금액을 적었다. 카드 결제 예정일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쳤다. 볼펜을 내려놓고 두 손을 탁자 위에 올렸다. 손바닥이 차가운 유리 표면에 닿았다. 잠시 그대로 있었다. 김 집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탁자 옆에 놓인 의자를 밀어넣고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방석을 집어들었다. 방석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 무릎을 올렸다. 바닥의 온기가 바지를 통해 느껴졌다. 손을 모았다.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잠시 후 입술이 멈췄다. 김 집사는 고개를 들었다. 방석에서 내려와 다시 의자에 앉았다. 탁자 위 메모장을 다시 집어들었다. 아까 적은 숫자들을 다시 한 줄씩 확인했다. 하나를 지우고 다시 적었다. 합계를 다시 계산했다. 아까와 같은 숫자가 나왔다. 메모장을 덮었다.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켰다. 알림은 여전히 없었다. 그날 밤 김 집사는 불을 끄기 전까지 3번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앉았다. 확인했다. 적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이 어둡게 보였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다.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다. 다시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출근 준비를 하며 어제 적어둔 메모장을 가방에 넣었다. 지하철 안에서 그는 메모장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켜고 계좌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회사에 도착해 책상 서랍에 메모장을 넣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식당으로 나갈 때 김 집사는 자리에 남아 있었다. 탁자 위에 휴대폰을 놓고 계산기를 켰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짧은 소리가 났다. 숫자를 누르고 지우고 다시 눌렀다. 퇴근 시간
가방을 챙기며 그는 메모장을 다시 꺼냈다. 종이 가장자리가 어제보다 조금 구겨져 있었다. 집에 돌아온 밤도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같은 자리, 같은 순서, 같은 숫자. 그날도 방석은 바닥에 놓였고 입술은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며칠이 지나 메모장은 여러 장이 넘어가 있었다. 날짜는 바뀌었지만 적힌 항목은 비슷했다. 어느 날 밤, 김 집사는 메모장을 펼치다 펜을 떨어뜨렸다. 펜이 바닥에 닿으며 짧은 소리가 났다. 그는 펜을 줍지 않았다. 탁자 위에 놓인 메모장을 한 번 더 바라봤다. 그리고 메모장을 덮었다. 방석을 꺼내지 않았다. 그날 밤, 김 집사는 의자에 앉은 채로 불을 끄지 않았다. 거실 불빛 아래 탁자 위에는 휴대폰과 닫힌 메모장만 놓여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이전보다 또렷하게 들렸다. 김 집사는 의자에 앉은 채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도 켜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메모장은 가방에서 꺼내지지 않았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서랍 안에 그대로 있었다. 다만 그는 저녁마다 메모장을 펴지 않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다. 그리고 어느 날 탁자 위에는 계산기 대신 빈 컵 하나만 놓여 있었다. 그 컵은 다른 집의 식탁 위에도 놓여 있었다. 민수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벗지 않았다. 현관불이 켜진 상태로 문이 닫혔다.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그는 벽에 등을 붙인 채 휴대폰 화면을 켰다. 은행 앱은 이미 열려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지막으로 보던 화면이었다. 잔액, 이체 내역, 확인 버튼. 민수는 화면을 위로 밀었다가 다시 내렸다. 숫자는 그대로였다. 신발을 벗고 들어와 부엌 불을 켰다. 형광등이 켜질 때 작은 소리가 났다. 싱크대 위에는 아침에 쓰고 간 컵이 놓여 있었다. 컵 바닥에 물자국이 남아 있었다. 민수는 컵을 들고 수돗물을 틀었다. 물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다. 컵을 채우고 불을 끄지 않은 채 식탁 앞으로 갔다. 의자를 빼지 않고 서서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이체 버튼이 화면 중앙에 있었다. 민수는 엄지손가락을 버튼 위에 올려두었다. 누르지 않았다. 손가락을 떼고 화면을 껐다. 다시 켰다. 받는 사람 이름이 입력된 칸은 그대로였다. 금액 입력칸은 비어 있었다. 민수는 숫자를 입력했다. 한 번에 끝내지 않았다. 두 자리까지 넣었다가 지웠다. 다시 넣었다가 한 자리만 남겼다. 확인 버튼을 끝까지 누르지 않은 채 화면을 바라봤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식탁 위에서 울렸다. 민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짧게 났다. 앉은 자리에서 휴대폰을 두 손으로 잡았다. 화면 아래쪽에 자기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 민수는 화면을 조금 기울였다. 얼굴이 사라졌다. 그는 다시 숫자를 입력했다. 확인 버튼 위에 손가락이 멈췄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였다.
화면이 어두워졌다. 자동 잠금이었다. 민수는 전원 버튼을 눌러 다시 화면을 켰다. 같은 화면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컵을 2번 더 채웠다. 컵이 싱크대에 닿을 때마다 같은 소리가 났다. 휴대폰은 식탁 위에서 한 번도 뒤집히지 않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민수는 알람을 맞췄다. 알람 시간 아래에 잔액 표시가 잠깐 보였다.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베개 옆에 두었다. 불을 끄자 방 안이 어두워졌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은행 앱은 열지 않았다. 대신 잠금 화면에 비친 자기 손을 잠깐 보았다.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다. 손잡이를 잡고 차창에 비친 다른 사람들의 화면을 보았다.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은 뒤에야 휴대폰을 켰다. 알림은 없었다. 점심시간 식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었지만 화면을 켜지 않았다. 손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퇴근 후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부엌 불을 켜지 않았다.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충전기를 꽂았다. 연결되는 소리가 났다. 민수는 침대에 앉아 화면을 보지 않았다. 잠시 후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수는 바로 짚지 않았다. 진동이 멈춘 뒤 조금 지나서 휴대폰을 들었다. 이체 알림은 아니었다. 민수는 화면을 끄고 다시 내려놓았다. 그날 밤 이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버튼은 그대로 있었고 손은 그 위에 가지 않았다. 대신 확인 버튼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전날보다 조금 더 길어졌다. 주일 아침 다른 종이가 다른 손에 놓여 있었다. 김권사는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맞춰 놓았다. 문을 닫기 전 가방 안을 한 번 더 들여다봤다. 작은 봉투 하나가 가방 안쪽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 봉투는 접혀 있었다. 모서리가 깔끔했다. 김권사는 봉투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다. 종이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다. 현관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봉투는 가방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예배당에 들어서자 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다. 김권사는 늘 앉던 자리에 앉았다. 앞자리에 앉은 사람의 등이 보였다. 찬송가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김권사는 가방을 열어 봉투를 다시 꺼냈다. 봉투 위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연필로 쓴 숫자였다. 지워진 흔적이 아래쪽에 남아 있었다. 김권사는 봉투를 두 손으로 잡았다. 봉투를 접지 않았다. 연필 자국 위를 손가락으로 한번 쓸었다. 종이 표면이 조금 거칠게 느껴졌다. 앞에서 봉헌 시간이 안내되었다. 의자 사이로 사람들이 움직였다. 김권사는 봉투를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 봉투를 가방 위에 올려두었다. 손은 봉투 위에 놓인 채였다. 앞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봉투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였다. 김권사는 고개를 들었다. 강단 옆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유리 표면에 조명이 반사되고 있었다. 김권사는 그쪽을 오래 보지 않았다. 시선을 다시 봉투로 내렸다. 봉투 위 숫자는 아까보다 또렷해 보였다. 연필로 쓴 선이 한 번 더 그어져 있었다. 김권사는 연필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봉투 입구를 조금만 열었다. 안쪽에는 지폐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김권사는 봉투를 다시 닫았다. 봉투를 접지 않았다. 봉투를 가방 안쪽에 넣었다. 가방을 닫았다. 손은 무릎 위에 놓였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났다. 의자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김권사는 자리에 잠시 더 앉아 있었다. 가방은 무릎 옆에 그대로 있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헌금함이 보였다. 김권사는 그 앞을 지나쳤다. 발걸음이 잠시 느려졌다가 다시 이어졌다. 현관을 나서며 가방을 한 번 더 열어봤다. 봉투는 여전히 안쪽에 있었다. 접히지 않은 상태였다.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았다.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탁자 위에는 다른 종이들이 없었다. 봉투만 놓여 있었다. 김권사는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연필 자국을 다시 한 번 봤다. 숫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김권사는 연필을 들지 않았다. 봉투를 서랍 안에 넣었다. 서랍을 닫는 소리가 짧게 났다. 그날 이후 봉투는 서랍 안에서 며칠을 보냈다. 접히지 않은 채로. 소리는 그날부터 먼저 사라졌다.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화면은 켜지지 않았다. 외투를 벗어 의자 뒤에 걸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불을 켜지 않았다. 싱크대 위에 컵을 올려두고 수도꼭지를 돌렸다. 물소리가 잠깐 이어졌다가 멈췄다. 컵을 들고 돌아와 탁자 앞에 앉았다. 휴대폰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지은은 화면을 켰다. 잠금 화면 아래쪽에 알림 아이콘이 보였다. 결제 알림이었다. 지은은 알림을 눌러 자세히 보지 않았다. 화면을 아래로 내렸다. 알림 설정 화면으로 들어갔다. 소리, 진동, 미리 보기. 지은은 소리 항목을 눌렀다. 여러 이름의 소리가 목록으로 나타났다. 하나를 눌렀다. 짧은 소리가 났다. 다시 눌렀다. 이번에는 다른 소리였다. 지은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뒤로 가기를 눌렀다. 진동 항목을 눌렀다. 진동이 손끝에 전해졌다. 지은은 진동을 끄는 쪽으로 버튼을 밀었다. 화면 위에서 버튼이 옮겨졌다. 지은은 잠시 그 화면을 그대로 두었다. 탁자 위 컵에서 물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컵을 들었다. 컵 바닥이 탁자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다. 지은은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알림 미리 보기를 눌렀다. 화면에 글자가 사라졌다. 지은은 뒤로 가기를 누르지 않았다. 화면을 껐다. 휴대폰을 탁자 가장자리로 옮겼다. 그날 밤
지은은 휴대폰을 뒤집어 두지 않았다. 화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방 안은 어두웠다. 잠시 후 휴대폰이 탁자 위에서 빛났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진동도 없었다. 빛만 잠깐 켜졌다가 꺼졌다. 지은은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은 울렸다. 지은은 알람을 끄고 바로 일어났다. 휴대폰 화면에는 밤새 쌓인 알림들이 줄지어 있었다. 지은은 하나도 열지 않았다. 가방에 휴대폰을 넣고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지은의 가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회사 책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었다. 화면은 아래로 향해 있었다. 점심시간 탁자 위에 휴대폰을 올렸지만 화면을 켜지 않았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주변에서 났다. 지은은 그 소리만 들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외투를 벗었다. 탁자 위에 휴대폰을 다시 올려두었다. 충전기를 꽂았다. 연결되는 소리가 짧게 났다. 지은은 충전 중이라는 표시를 보지 않았다. 그날 밤에도 빛은 켜졌지만 소리는 없었다. 알림은 쌓였지만 열리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 지은은 알림 목록을 한 번에 지웠다. 화면 위에서 알림들이 사라졌다. 탁자 위에는 휴대폰과 빈 컵 하나만 남았다. 그날 이후 지은은 소리를 다시 켜지 않았다. 알림이 오지 않는 밤이 조금씩 늘어났다. 계산은 늘 혼자 남았다. 김장로는 불을 하나만 켰다. 책상 위 스탠드였다. 빛은 책상 중앙까지만 내려왔다. 의자에 앉자 가죽이 눌리는 소리가 짧게 났다. 김장로는 서랍을 열었다. 안쪽에서 계산기를 꺼냈다. 버튼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다.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숫자 하나가 떴다. 김장로는 계산기를 책상 위에 놓고 노트를 펼쳤다. 노트에는 이미 적힌 숫자들이 여러 줄 있었다. 지우개로 문질러진 흔적이 종이 위에 남아 있었다. 김장로는 펜을 들고 맨 아래 줄에 세 숫자를 적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하나를 더 적었다. 계산기 버튼을 눌렀다. 딸깍, 딸깍. 같은 속도였다. 김장로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버튼을 눌렀다. 합계가 나왔다. 김장로는 그 숫자를 노트 옆에 적지 않았다.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등받이가 천천히 뒤로 움직였다. 스탠드 불빛 아래 계산기 화면만 밝게 남아 있었다. 김장로는 계산기를 뒤집지 않았다. 화면을 그대로 두었다. 벽 쪽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다. 김장로는 시계를 보지 않았다. 대신 책상 한쪽에 놓인 액자를 보았다. 액자는 오래된 것이었다. 유리 표면에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김장로는 그쪽을 오래 보지 않았다. 다시
계산기로 시선을 내렸다.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이번에는 누르지 않았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 머무는 동안 계산기 화면은 변하지 않았다. 김 장로는 손을 거두었다. 계산기를 노트 위에 올려두었다. 노트의 숫자들이 가려졌다. 그날 밤 김 장로는 노트를 덮지 않았다. 계산기도 끄지 않았다. 스탠드 불만 먼저 껐다. 방 안이 어두워졌다. 계산기 화면의 숫자만 잠시 더 보였다가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김 장로는 계산기를 가방에 넣지 않았다. 서랍 안에 그대로 두었다. 회의 자리에서 김 장로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말이 오갔지만 손은 테이블 위에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밤, 김 장로는 책상 앞에 앉지 않았다. 스탠드 불도 켜지지 않았다. 서랍은 열리지 않았다. 며칠 뒤, 김 장로는 서랍을 열었다. 계산기는 같은 자리에 있었다. 전원은 꺼져 있었다. 김 장로는 계산기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이번에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계산기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김 장로는 계산기를 서랍 가장 안쪽에 넣었다. 서랍을 닫았다. 닫히는 소리가 짧게 났다. 그날 이후 김 장로의 책상 위에는 종이도 계산기도 올라오지 않았다. 불은 가끔 켜졌지만 버튼은 눌리지 않았다.